그런 거 자꾸 먹으면 살찐다. 그런데 안 먹을 수는 없죠. 이게 수업 시간이 4시간이니까 너무 길어요. 중간에 뭘 안 먹고 걷는다는 거는 그겁니까? 선임이 되지 않고는 힘듭니다. 진짜.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가볍고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또 혼자 먹으려고 하면 옆에 있으니까 참 그렇고 그렇죠. 옆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그냥 놔두세요. 자꾸 그걸 보면 안 된다. 그럼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제일 안 팔리는 거 있죠. 그걸 여기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기 가져오면 맛있는지 몰라요. 집에서 안 팔리는 건 무조건 학원에 가져와서 소비를 시키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갑이 소유자입니다. 을이 매매로 소유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저번 주도 내가 말했지만 이 등기에 관해서 모르면 방금 말했던 등기에 관한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등기법을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등기도 좀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자, 그리고 병합으로 저당권이 들어와 있고 피담보채권이 2억이라 되어 있어요. 지금 X 건물 등기부를 떼보니까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누굴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까? 예? 현재 이 X 건물 소유자는 누굽니까? 지금 등기부를 본다니까 등기부를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해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뢰인 보고 딱 왔을 때 이 등기부를 보고 다 설명을 해준다니까.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 소유자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을이 소유자라고 등기라고 공시가 되어 있죠. 원래 여러분 우리는 실체 관계가 있고 그 실체 관계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뭘 한다? 표시하는 게 공시고 등기는 물건은 등기로서 공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체 관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거꾸로 나가는 겁니다. 현재 을이 소유자라고 뭐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실제법상 그 사람이 소유자로 뭐 한다? 추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뭡니까? 매매예요. 그런데 매매인데 그럼 당연히 이제 문제되는 거. 매매다. 그러면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우리 매매로 취득했구나. 그럼 우리 매매한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왜 매매수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보느냐? 매매 소유권 취득한 거로 뭐가 되어 있다?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실체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두 사람이 매매 계약 했는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을은 지금 저당권자로 추정합니다. 얼마를 빌렸냐? 2억. 그러면 이 을은 병은 적법한 저당권자고 피담보채권에 얼마 있다? 2억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뭐가 되어 있으면 2억이라고 공시가 되어 있잖아. 그럼 2억 진짜 있는 것으로 뭐 해준다? 추정합니다. 이게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어떤 사항이 등기에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실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 무슨 소리냐?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된다? 추정받는 사람이 입증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따라서 그 추정을 많은 사람,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증 책임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럼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다 뭐 하는 겁니까? 입증하는 거죠. 그럼 추정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입증 책임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변호사 하기 쉬워 안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사법시험에는 매년 나온다고 볼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게 다 뭐라고? 입증 아닙니까? 검사가 하는 일도 다 뭐라고? 입증 책임입니다. 그래서 추정받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받느냐 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등기의 추정력은 거기 나와 있듯이 추정력의 물적 범위 나와 있을 겁니다. 추정력은 어느 범위 내에서 인정될 거냐? 물적 범위와 인적 범위가 있는데 첫 번째 등기된 권리의 적법도 추정되고 다음에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되고 마지막에 등기 절차에도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추정된다 같습니다.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는 말은 을이 지금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죠. 그럼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해주고 병이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적법한 저당권자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있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담보물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담보물권 존재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해 줍니다. 다 추정해 줍니다.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합니다. 모조리 다 추정한다. 자, 만일 이 을이 갑으로부터 직접 등기하지 않고 대리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받았다고 합니다. 등기는 원래 공동신청인데 이 병이 직접 등기하지 않고 누굴 통해서 갑의 대리인으로부터 등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갑이 하는 말이 나는 그자에게 등기 준 적이 대리권 준 적이 없다 라고 말하면 그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해주게 안 주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등기소에서는 갑이 직접 등기하지 않고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러 오죠. 그럼 반드시 대리권인지 없는지 등기소에서는 확인하게 안 하게? 확인합니다. 그럼 확인이 됐으니까 등기가 안 됐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미 등기됐다는 것은 등기소에서 다 확인했게 안 했게? 확인됐으니까 등기가 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동그라미 3번 이야기입니다.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모조리 다 추정됩니다. 다음에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여기 매매가 되어 있으면 적법한 매매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다 됩니다. 그럼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어 없어요? 아까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적법의 등기 절차의 적법이 다 추정된다. 일단 등기가 됐으면 그 등기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다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뜻입니다. 만일 중간 생략 등기가 됐다. 이미 등기됐을 때는 그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뭐 해준다? 추정하는 겁니다. 이해 상반행이다. 그러면 예컨대 이거는 여러분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갑이 지금 을 앞으로 돼 있고 정려로 소유권 이전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정려해준 요 갑이 18세 미성년자고 부합부로 정려가 된 겁니다. 그럼 18세 미성년자가 앞으로 된 부동산을 누구한테 줬다고? 아버지한테 공짜로 준 겁니다. 그럼 이 18세는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대리했게?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가 아들 재산 빼앗은 거 같잖아요. 이거 함부로 할 수 있을게 없게?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안 배워서 그렇지. 이렇게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할 때 이해상반행위를 하게 되면 친족회 동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 친족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친족회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할까요? 추정하지 않을까요? 합니다. 왜냐? 이렇게 등기하면 등기소에서 뭘 제출하라 그러냐면 친족회 동의서를 제출하라 그래요. 그럼 이미 을 앞으로 등기됐다는 것은 그런 절차를 다 거치게 안 거치게? 거쳤으니까 이미 등기가 안 되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무관청 허가 필요하면 허가, 뭐 요건 다 갖춘 거로 추정합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등기가 되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이해상반 행위를 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절차를 다 거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추정은 엄청나게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추정된다 그러면 돼요. 다음에 인적 범위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될 것이냐? 당연히 등기 명인에게 인정되겠죠. 제3자도 운영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문제는 전 등기 명인에게도 허용될까 안 될까요? 전 등기 명인에게도 추정력 인정됩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컨대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나는 을에게 매매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갑과 을 사이에 소송을 버티면 매매한 적이 없다는 걸 갑이 입증해야 될까요? 을이 입증해야 될까요?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왜냐? 갑과 을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이미 을 앞으로 뭐가 되어 있으면 등기되어 있으면 적법한 매매가 있는 것으로 갑에게도 추정됩니다. 따라서 부정하는 전 소유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거기에 1번 나와 있습니까?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소유권이 추정된다. 따라서 다투는 척, 즉 전 등기 명의자가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됩니다. 전부 다 추정됩니다.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되게 안 되게 됩니다. 일단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세금이 나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럴 때 의뢰하는 말이 내가 비록 등기는 돼 있지만 나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용없습니다. 일단 세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내야 됩니다.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추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받는 것은 책 2장을 넘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그냥 모르는 거는 다 추정한다 그러고 뭐만 외우면 된다? 추정이 끼워지는 것만 외우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추정받는 거는 모르는 거 나오더라도 무조건 다 된다고 그래야 돼요. 무조건 된다 그러고 지금부터 추정이 안 되는 걸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건물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인데 지금 무슨 보존 등기를 본다? 건물 보존 등기입니다. 자, 건물은 여러분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건물이 완성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존 등기를 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보존 등기할 때입니까? 건물이 완성됐을 때입니까? 따라서 보존 등기는 여러분 권리가 보존됐다는 것만 추정되지 등기 원인에는 추정력이 없어요. 따라서 보존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 추정은 끼워집니다. 왜냐고? 건물을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 안 했다는 것은 누군가 건물을 다른 사람이 완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추정이 끼워집니다. 두 번째, 보존 등기 명의자가 예컨대 전 소유자로부터 내가 이전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했다? 보존 등기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전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부정합니다. 이 말 속에는 보존 등기 명의자가 지가 신축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추정은 끼워집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보존해 등기했다 할지라도 그 양도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추정은 끼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추정 끼워집니다. 두 번째, 토지 보존 등기입니다. 토지는 건물 신축이란 말 개념 자체가 없죠. 그러면 이 경우 토지 보존 등기는 다른 사람이 사정받음이 밝혀지면 추정은 끼워집니다. 사정이란 공적 기관이 권리를 확인해 주는 것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토지가 등기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는 근대 사회로 넘어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때 등기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일제가 전국 토지조사령을 내려서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청량이 다 언제 했던 거라고? 일제시대에 했던 청량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쭉 하면 그럼 토지도 최초 등기하는 게 무슨 등기게? 보존 등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초 보존 등기할 때는 문제가 있죠. 최초로 보존 등기할 때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굽니까?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적기관에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요 사람이 소유자라는 걸 뭐 해준다? 확인해 주는 게 뭐라고? 사정이에요. 그럼 요거는 실제로 건물 같으면 요게 뭐 하는 겁니까? 건물이 신축해서 완성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사정 가졌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건물을 뭐 했다? 신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정 받음이 밝혀지면 추정은 끼워집니다. 그래서 이 토지 조사 일제 조사령을 내렸을 때 우리나라 국토 50%가 일본 놈만이 가져가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등기부 없으니까 이 토지가 네 거다 내 거다는 그냥 자기끼리 뭐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 팔았다니. 그리고 옛날에는 소유권은 다 누구한테 있었다? 국왕에게 있었고 개인에게는 뭐만 있었다? 경작권만 준 겁니다. 조선시대는 개인이 소유권을 가졌다 못 가졌다? 여러분 수조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수조권이란 뭘 가져드리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예컨대 영의정한테도 여러분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의정한테 이제 토지 100마지기를 준다고 했을 때 100마지 토지를 준다 해서 그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요 토지에 나오는 뭘 가지를 거린다?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뭐라고? 권리를 주는 게 그게 우리나라 토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 뭐 해야 된다?
국가로 하는 데죠. 근데 이제 민망인에게 그 토지 일정 부분을 뭐라고 계속 떼주는 그런 세습을 해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부 다 누구 거라고? 국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당파 사임이 나게 되는 계기도 결국은 뭐 때문에 사람은 한 50년, 20년 정도 되면 죽고 계속 재산이 나오잖아. 그럼 그 사람에게 계속 뭘 나눠줘야 되는데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없었다? 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럼 뭘 나눠줘야 된다고? 토지인데 토지가 계속해서 부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일어난다고? 당연히 쟁탈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모로 모이면 그 토지 전부를 뭐 해야 된다? 몰수하니까. 그러니까 철학의 후반부에 사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무슨 뭐가 나라가 돌아갈 수 있냐고. 돈을 못 만들었는데. 그러면 잘나고 몰라고 했더라도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나라입니다. 응? 그럼 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있을 때 일본하고 뭐 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럼 뭐 안 된다. 문물을 받아들이는 오랑캐의 뭐라고? 그 도에 어긋나는 이런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다. 대부분 사대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어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 영원히 문물을 뭐라고? 못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지상 중에서 고종의 아버님인 누가? 그렇죠. 대원군도 결국은 뭐라고? 세국정초로 나온 거 아닙니까? 중국도 뭐로 망했다고? 세국정초로 망했죠. 영해 뭘 못하게 만들었다고? 무역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뒤떨어진 계기가 된다니까. 그래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게 유교적인 사상입니다. 남의 걸 잘 받아들이지 잘 못해요. 약간 그래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사정 받음이 밝혀지면 추정이 깨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토지 중에 종종 토지도 있었을 거 없을까요? 그러면 종종 개인이 안 가지니까 사정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임야는 누구 건지도 없죠. 전부 다 국가 거니까. 농사 짓는 농토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고 있지, 화전민 이런 거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불 나오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전국토가 한 50%가 뭐라고? 무주토지가 돼서 국가로 조선 총독부에 다 기속되는 겁니다. 한 30% 정도가 간다 그래요. 그렇게.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 참, 굉장히 근대화에 가지면서 우리나라가 했으면 괜찮은데 일본 놈이 하니까 그렇게 뭐라고? 토지가 한꺼번에 날아가게 돼.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6.25 터져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외워야 됩니다. 건물 보존 등기, 토지 보존 등기. 그게 다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오죠. 이건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되고 났을 때 조선 총독부나 일본님 지주가 갖고 있던 놈들 그걸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꺼번에 도망가니까 무슨 토지가 많았다고? 엄청나게 무주 토지가 많았죠. 그는 의사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그때 머슴하던 사람들 전부 다 자기 토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등기부 하지 않고 등기, 지문서, 땅문서만 있으면 소유권을 주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졸지에 머슴이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일본 놈이 가져가면서 지문서, 땅문서 가져간 놈도 있고 놔두고 도망간 놈도 있어요. 많이 못 가져가세요. 한꺼번에 이렇게 협상을 해서 항복한 게 아니고 갑자기 항복해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계시는 우리 아버님이 살던 시골에서도 일본님 지주가 있었어요. 근데 8월 15일 날 오전 한 동턱 그러니까 아침밥 먹고 시작하니까 8월 15일 날 해방됐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이제 8월 16일인지 잘 모르겠나.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한 이제 어디로 갔다고? 지주급에 지주급에 애 하나 둘인가 데리고 벌써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를 상대로 막 쫓아가면서 돌멩이 던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피를 맞고 막 피를 털리면서 도망갔대요. 그러자 말자 그 지주직 계급 집에 뭐라고?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오해항 가보니까 떨어진 장황한 쪽인가 신발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거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다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그때 지문서, 땅문서 누가 가져간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 애들 데리고 맨발로 도망가는데 지문서, 땅문서 가져갔겠냐고. 전국적인 그런 풍토가 진행된 겁니다. 그게. 이게 시작된 거죠. 그 지주교육 그런 건가?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러지 못하고 그냥 쫓아보내기만 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 됐다. 이렇게 되고 나서 45년 해방이 됐어요. 그럼 네 토지 내 토지 있다 없다? 없죠. 일본님이 한 50% 가졌는데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니까. 정신 차리고 하려는데 1950년에 뭐 일어났다고? 6.25 터졌어요. 6.25 터지면 일단 제일 먼저 불지르는 게 뭐였다고? 공산주의는 지주기업이고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다 있던 등기부도 뭐라고? 다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지주기업은 다 뭐라고? 죽이고 올라갈 때는 다 지주기업 다 데리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역사를 잘 모릅니까? 그래서 지주기업은 부르주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펜때 놀리는 부르주아, 손이 부드러운 사람 다 잡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1960년도 우리 민법이 이때 이제 만들어졌다니까. 15년이 지나더라도 법이 없었어요. 그만큼 혼란스러운 사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바뀌었어요. 전부 다 등기야만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 없어요? 뭐 등기 없이 집문서만 가지면 되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또 뭐 엄청나게 곤란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등 특별법이 세 차례 내려왔어요. 그럼 뭐 했느냐. 현재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소유자면 이 법에 따라 빨리 무슨 등기하라? 보전 등기하라. 그럼 보전 등기할 때는 사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보전 등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정 받은 사람이 뭐 국회가견이 일본인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동네 어르신 5명만 도장 받으니까 7명만 도장 받으면 소유권을 인정해 줬어요. 막걸리만 부어주면 뭐라고? 돈 따지고 다 사진 도장 찍어줬다고. 그때 내가 태어났어야 되는 건데 뭔가. 그래서 이때는 사정이고 뭘 필요 없이 확인서만 받으면 전부 다 보존 등기를 인정해 줬어요. 빨리 소유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 특별법에서 보존 등기가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정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밝혀졌다. 추정 깨어지게 안 깨어지게? 안 깨져. 특별법은 안 됩니다. 왜냐? 이걸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특별법이니까. 그래서 밑에 특별법에서 맞춰진 경우에는 그 보정서나 확인서가 위조 등이 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사정 받음이 밝혀지더라도 추정력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자세히 외우지 말고 특별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추정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그냥 무조건 안 깨어진다 이러면 됩니다. 워낙 강한 추정력을 인정해 줍니다. 되겠습니까? 다시 오른쪽 4번 가등기는 아까 했었죠? 가등기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에 3번 사망자를 등기모자로 경제된 등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갑이 소유자였어요. 근데 등기부를 보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을이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입니다. 근데 등기가 3월 20일 날 을 앞으로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보니까 이 갑이 3월 18일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등기될 때는 이 갑은 살아있어서 못 살아있어. 그럼 등기는 공동신청인데 그럼 등기 신청할 때 죽은 사람이 잠시 내려왔다 등기인 겁니까? 이거 뭔가 모순되잖아. 따라서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경기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추정력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이거는 등기부 자체로서 무효 등기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가 있어요.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경리된 등기도 추정력 인정해주는 경우 첫 번째 이 갑이 살아있을 때 즉 3월 18일 오전에 등기소에 등기 신청했어요. 살아있을 때 등기 신청하고 돌아오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등기부에 기재된 건 언제 기재됐다? 3월 20일. 그러면 살아있을 때 뭐 했고? 등기 신청했고 등기만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돌아가실 때. 이럴 때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뭘 했다고? 등기 신청을 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갑과 을이 살아있을 때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갑과 을이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받고 사망해버린 겁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갑이 매매 계약을 을과 하고 난 다음에 사망했죠? 그러면 사망은 뭐예요? 상속인이 자기 앞으로 뭐 한 다음에 상속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누구 앞으로 한다? 피상속인에서 상대방 앞으로 바로 이전 등기합니다. 결국은 살아있을 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생전의 등기 원인이 존재했어요. 즉 살아있을 때 뭐 했다?
매매를 했었다. 이럴 때 상속인이 등기해준 경우는 실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되겠습니까? 등기 의무자 사망 전에 그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한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등기부 시간에 상속인이 한 등기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나중에 합니다. 상속인이 한 등기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등기는 유효입니다. 이때는 추정력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추정이란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추정은 깨어지게 안 깨어지게? 깨어지죠. 추정이란 건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임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추정은 깨어집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뭐가 됐다? 증명이 됐잖아. 그럼 당연히 추정은 깨어집니다. 이것도 한 두세 번 시험에 답으로 나왔어요. 다음에 2번은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2번은 두 번째 줄 끝으로 보면 됩니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뭐가 됐다? 여기도 입증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위에도 증명이 돼서 안 됐어요. 밑에도 증명됐죠? 그럼 이런 말이 나오면 추정은 깨어지는 겁니다. 반대 사실이 나타났다 그러면 추정은 깨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을 먼저 보십시오.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받았다. 예컨대 을지문덕 장군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받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실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이걸 받았다는 건 벌써 등기 자체가 무효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추정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3번을 보면 등기 명의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도 없고 다른 사람이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 체결했다는 사실이 뭐가 됐다? 여기도 또 뭐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입증됐다. 그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는 증명이 됐다, 입증이 됐다는 말이 나오면 추정은 키워집니다. 그게 뭐 꼭 추정이라는 게 영원불명한 게 아닙니다.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추정은 키워집니다. 그게 1, 2, 3, 4번에 있는 겁니다. 워낙 다른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게 이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 뒤에 기출지문 보면 4번을 보십시오. 등기부상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는 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맞아, 틀려요? 당사자 사이도 추정력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당사자 사이도 추정력 인정됩니다. 방금 했는데 다음에 3번을 보십시오. 전 소유자 사망 이후에 특별법이 딱 나오죠. 그럼 추정력 깨어지 안 깨어져? 예? 특별법 그러면 절대로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법 그럼 추정력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그럼 무조건 추정된다 이러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시 물어봅니다. 갑의 등기부가 있고 을 앞으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 을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입증할 책임이 있어 없어요? 입증할 책임 없습니다. 추정받는 사람은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 뭐라고 하느냐? 무슨 소리냐? 나는 당신으로부터 매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했지 않느냐? 등기 명인이 자기가 소유권 취득한 원인인 매매계약을 주장했어요. 나중에 매매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 갑의 등기 명인이 매매 등 등기 원인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추정은 깨어질까요? 깨어지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 애당초부터 을에게는 입증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입증 책임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서 그게 깨어졌죠. 그래도 뭐 애당초부터 자기 자신에게 입증 책임이 없기 때문에 추정이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을 오지랖 넓은 놈이라 그렇게 합니다. 예? 추정 받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고? 입증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꼭 말을 합니다. 말을 해가 깨집니다 또.
그러더라도 추정이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222페이지 2번 판례입니다.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등기부상 지시된 원인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자가 그랬죠. 지금 누가 뭐랬다고? 등기 명의자가 전 부동산으로부터 전 소유자로부터 이랬을 겁니다. 다른 원인에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하면서 등기 원인의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라고 할지라도 추정은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등기 명의는 추정되게 안 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등기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가대하는 말이 나는 너로부터 정려를 받았지 않느냐? 등기부와 다른 원인을 주장합니다. 누가 주장한다고? 등기 명의인이. 그러더라도 어른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된다. 왜냐? 어른 입증 책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추정받은 사람이 입증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224페이지 이 기출지문 2번을 보십시오. 등기 명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추정이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이런 걸 내가 오지랖 넓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입증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추정이 깨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등기 추정력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나오면 전부 다 추정받는다 그러고 그냥 추정 깨어지는 것만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추정 깨어지는 것은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부동산 등기에 관했습니다. 등기에 관한 거. 자, 등기는 거의 다 판례니까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됩니다. 225페이지.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을 받고 225페이지부터는 동산 물권 변동 188조부터 나옵니다. 동산 물권 변동은 우리 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이거 생략합니다.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재미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의 취득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물권 소멸입니다. 이제. 자, 아무 말 없이 지금 물권 소멸 거래면 모든 물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은 거기 보면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몰수, 공영증수 나와 있죠. 요 중에서 포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소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률에 규정이 한 물권 소멸입니다. 즉 포기는 등기해야 되고 나머지는 뭐 할 필요 없다?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기에서 하나 주의할 것. 갑의 토지 위에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지상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의 목적물은 토지가 아니고 뭐라고? 지상권입니다. 요 지상권 등기에 부기등기 이전 등기 딱 합니다. 그럴 때 요 지상권자 자기 권리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 이 지상권의 목적물이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따라서 이렇게 어떤 권리가 다른 사람 권리의 목적이 될 때는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되고 그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이를 포기하지 못한다 되어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멸실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뒤에 232페이지 소멸시효 나오는데 소멸시효는 20년간 행사하면 소멸된다 했죠. 다만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물건은 용의물건밖에 없습니다. 8가지 물건 중에 소멸시효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용의물건입니다. 다른 것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혼동입니다. 혼동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지위가 동일하게 계속되는 걸 혼동이라고 해요. 서로 대립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양립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둘 다 있을 필요가 없는 뜻입니다. 그럼 둘 다 있을 필요가 없는 권리가 동일하게 계속되면 필요 없는 권리는 소멸하겠죠. 이런 걸 흔히 혼동이한 소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혼동은 혼동에서 물건만 소멸되는 게 아니고 모두 소멸된다? 채권도 소멸됩니다. 그래서 채권, 물건 공통 소멸 원인이 혼동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중에서 뭐만 본다? 물건 소멸만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혼동되지 않는 권리 몇 가지가 있다고 그게? 점유권과 광합권입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유권과 광합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혼동이 될 때 원칙은 어떻게 될 거냐? 원칙은 소유권과 지하물건이 부딪히면 뭐가 소멸한다? 지하물건은 소멸하고, 두 번째, 지하물건과 그 지하물건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동일하게 계속되면 그 목적으로 한 권리를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갑의 건물에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 시험에는 지상권 잘 나옵니다.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전세권자가 그 건물을 매수할 수 있어 없어요? 매수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취득한다? 소유권. 그럼 어른 이 건물에 전세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습니다. 둘 다 있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이렇게 되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지하물건과 소유권입니다. 이때 소멸은 187조입니다. 말소등기 없이 소멸하는 겁니다. 이게 혼동이한 소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갑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런데 요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권을 저당권자에게 양도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졸지에 이 병은 뭐도 가진다? 전세권도 가지고 저당권도 가집니다. 그럼 지가 갖고 있는 전세권에 지가 저당권 실행해야 되겠죠. 돈 안 주면. 뭐 하는 짓입니까? 지 집에 지가 경매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전세권과 지하물건과 그걸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동일하게 교섭되면 그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이제 뭐만 가진다? 전세권만 이게 되는 겁니다. 지하물건과 그 지하물건을 목적으로 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1번과 3번 이야기입니다. 3번 나오죠? 지하물건과 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외가 있습니다. 외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외에는 두 가지다. 첫 번째, 그 소멸될 권리가 누구의 권리의 목적이 될 때?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될 때는 이때는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권리를 취득한 본인 이익 보호를 위해서 소멸되지 않는 권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했다. 그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을이 건물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뭘 취득했냐?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겠죠. 소멸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냐? 요 권리가 누구의 목적이다? 저당권. 이렇게 항상 소멸될 권리가 다른 사람 권리의 목적이 되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 권리의 목적이 되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똑같은 겁니다. 갑의 건물의 을 앞으로 저당권이 들어와 있어요. 다음에 다시 이때 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을이 만일 요 건물을 매수했다. 그래서 뭘 취득했다? 소유권. 이때는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왜 소멸 안 하냐? 만일 저당권이 소멸되면 후순위 권리자가 순위 승진합니다. 그럼 권리를 취득한 을 자신에게 불리한 거죠. 예컨대 이 건물이 3억이고 여기가 2억이었고 여기가 2억이었다. 그럼 이 건물이 경매되면 실제로 을은 얼마 받고? 2억. 병은 얼마밖에 못 받는다? 1억밖에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있다는 이유로 요 저당권이 소멸해버리면 졸지에 병이 몇 순위 올라간다? 1순위. 그럼 나중에 경매되면 얼마 받아갑니까? 2억. 1억밖에 못 받을 사람이 2억 받아가니까 오히려 권리를 취득한 을에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멸될 권리 뒤에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후순위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병이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 지배했어요. 그럼 이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합니다.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가. 여기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소멸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누가 후순위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후순위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순위에 권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234페이지. 혼동이 한 물건 소멸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혼동을 발생하게 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 취소해제되면 소멸됐던 권리는 부활합니다. 이 전세권이 소멸된 원인이 뭡니까? 을이 뭐였기 때문에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매매가 만일 무효가 됐다. 그럼 소유권 취득 못했죠? 소멸됐던 전세권은 부활합니다. 이때 부활하게 됩니다. 원인이 행위가 무효 취소해제되거나 부존재하게 되면 소멸됐던 권리는 부활합니다. 자, 이게 혼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 누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235페이지. 자, 기출문제 기억 하나만 봅니다. 지금 기억이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란 말이 툭 튀어나오죠. 그럼 빨리 1번인지 2번인지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1번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벌써 1, 2번이 나오는데 1번이 소멸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나 2번 저당권이 소멸된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맞습니다. 후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얼을 보십시오. 갑 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입니다. 그러면 선순위가 뭐 있고? 지상권. 후순위가? 근데 지금 지상권이 소멸됩니까? 저당권이 소멸됩니까? 마지막 줄만 보면 돼. 병의 저당권 소멸한다 했죠? 맞지 않습니까? 요 기억과 다른 점은 기억은 1번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게 틀리고 리얼은 후순위니까 소멸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일 지상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틀리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후순위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시험에 어차피 넣어봤자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출지문이. 나온 게 떠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2에 25에 같이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물권법 총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권법 총론. 등기에 관해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물권적 청권, 방금 혼동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강론 들어갑니다. 점유권, 소유권 들어갑니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